유여해 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우리 막말 한번 해볼까요? 막말. 네. 이게 유쾌하지 않은 건데. 근데 네. 이 막말과 모욕죄, 네. 그리고 명예훼손, 이게 참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어렵죠? 이게 어디서부터 막말이고 어디서부터 저는 모욕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진짜 막말, 모욕죄, 또 명예훼손죄 그런 건데요. 이번에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을 풍자해서 그렸던 그림이었죠. 네네. 제가 한번 요거는 네, 이건 카메라 앞에, 보냈어요. 네네. 네. 저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편집해서 쓸 수 있으면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 풍자해서 동물에 비유한. 그때 벌금 네. 받았죠. 그리고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과 합성을 해서 또 만들었죠. 네. 근데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림을 그렸었어요. 네. 그래서 풍자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적용시킬까를 궁금했었는데 네. 뭘 적용한 줄 아세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이게 처벌을 받게 됐었어요.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 포스터를 광고물 붙인 무단 광고물 무단. 이게 광고물인가요? 그래서 네.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처벌받았지?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했던 것을 네. 적용시킬 때 명예훼손과 그런 게 안 되니까 네. 별걸 다 있었어요. 주거침입죄.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풍자할 때. 풍자했던, 예. 풍자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처벌의 법규가 다 달랐다. 예, 주거침입죄, 네. 도로교통방해죄, 네. 쓰레기 투기죄. 그러면 본인이 그린 게 예술품이 아니라 쓰레기였다. 그 상당히 그린 사람으로서는 모욕적인 판결이군요. 그렇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데 네. 그걸 들이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주거침입죄라든지 그런 게 거의 다 무죄가 나왔었어요. 요번에는요. 그러니까 네. 정말 치사하게 경범죄 처벌법을 댄 거예요. 네. 그래서 10만 원. 벌금 10만 원. 네. 네. 그래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는데 선고 유예. 네. 유죄가 나왔지만 선고는 유예하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은 나쁘죠. 네. 근데 처벌하기도 애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벌하기 애매하니까 뭔가 처벌은 하고 싶어서 끌고 와서 결국은 경범죄 처벌죄까지 끌고 왔어요. 네. 안 웃기세요? 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통령 풍자한 거에 대해서 적용 법규가 계속 바뀌었다는 게. 그러니까 처벌은 하고 싶은 거예요. 화는 나는데 네. 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처벌하기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주거침입, 쓰레기 투기, 불법 무슨 부착물 어쩌고저쩌고 하다 결국은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모욕죄는 해당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공익적 목적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이게 왜 공익이에요? 판결문을 보면서 네. 제가 너무 웃음이 나오는 게 경범죄 처벌법은 사실상 애매한 법이거든요. 네. 이건 정말 노상방뇨도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네. 시끄럽게 떠들어도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서 10만 원 그것도 선고 유예를 받으면 전두환 전 대통령 기분 더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네. 기분이 더 나쁠 차라리 예. 고소 안 하고 말지.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죠, 고소한 건가요? 고발했겠죠, 그죠? 네. 이거는 하긴 고소권이 옛날에 아니고. 시저가 네. 젊었을 때 해적한테 사로잡힌 적이 있는데 네. 해적이 몸값 얼마 갖고 와야 풀어준다 그러니까 네. 야 니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길래 누구 잡았는지 니들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기 몸값을 몇 배로 올려서 네. 야 나 몸값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안 갖고 오면 안 풀어준다 그래. 풀어주지 마. 근데 그게 시저로서는 탁월한 선택이었대요. 왜요? 몸값이 그만큼 올라가면 인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이게 걸어다니는 현금인데. 엄청 잘 대해준 거네요? 그래서 해적선 안에서도 예. 해적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막 시저가 네. 낮잠 자는데 방해된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시저가 멋있는 거는 진짜로 몸값을 갖고 와서 풀려놨어요. 네. 풀려난 다음에 알았다 그러고 바로 소탕하러 가서 해적들 싸그리 다 소탕했어. 소탕했어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사건이 너무 웃긴 게 과거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그 그림 그리는 거 이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은 처벌할 길이 있었어요. 옛날 사건들은. 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요, 정말 예술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말 처벌길이 없어지니까 네. 이렇게 이상한 처벌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건 처벌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들은 더 가세를 합니다. 아,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막말 논란. 우리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요. 네. 막말이 좀 도가 심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용덕 의원이 또 한 건 했죠. 아, 이분이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네. 자,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안 해보고 노동을 안 해보고 이력서 한 번 안 써본 대통령이지만 밑에서 써주는 글만 읽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있는 이해할 줄 아는 착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언을 이제 한 건데 네. 아니 그러면은 남성들은 이 논리대로라면 남성들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가서 발언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남자가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박사님, 그럴 예. 것 같으면 의사들은 의사하면 안 되고 산부인과 의사는 다 여자가 해야죠. 왜요? 아니 애도 안 낳은 남자가 무슨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렇지. 안 낳은 사람이 어떻게 애 낳는 거를 도와줘? 그리고 암도 안 걸린 사람이 무슨 네. 암 수술을 해요. 뼈도 안 부러진 사람이 무슨 정형외과 의사를 해요. 아, 그럼 이제 의대 들어갈 때는 그 정형외과 가려면은 너는 부러진- 어디 뼈를 부러뜨려 볼래? 그래서 아니죠. 넌 네. 어디가 부러져 봤니? 네. 너는 어디에 암이 있니? 아, 그러니까 부러진 적이 없는 사람은 정형외과로 안 받아주는 걸로. 네. 가려면은 그리고 그러면 박사님하고 하나 저는 부러뜨리는 걸로. 법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적용도 안 받아봤는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치사한 말이죠. 너 해봤니? 아니,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노동의 정의는 뭔가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직은 노동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 체험주의예요. 아니, 그 체험인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경무에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뭘 이분은 경무에 법도 안 하고 일 안 한다고 본인이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기 전에 국회의원 했으니까 네. 이분 말씀대로라면 노동 안 해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분 말대로라면 노동이 아니네요. 노동하는 게 아니네요. 아닌 거죠. 그러면 본인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비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아,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 글을 딱 보면서요. 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말을 했죠. 네. 그 누구지? 본인이 홍보수석인가 누구? 이동관. 예, 그게 네. 출판 기념회에 가서 얘기했던 네. 거 그 기억나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 무슨 말을. 아,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다. 네. 이 우수한 사람을 뽑은 나는 더 우수한 사람이다. 아, 이런 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표현은 뭐 그러니까 제가- 자화자찬. 그게 자화자찬으로 들리세요? 저는 뭘로 들으셨어요? 전 약간 아니 저는 그 이동관 수석이 했던 말 중에 뭐 연평도 북한이 포격했을 때 대통령은 원점 타격하라고 그랬다. 네. 근데 군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무슨 맥락입니까 그건? 아무튼 아까 제가 그 연평도 관련해서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제대로 지휘하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고백한 건가? 저는 좀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우수한 사람을 뽑은 자기는 우수하잖아요. 그럼 뭐 자기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MB가 기업인으로서는 굉장히 우수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아니죠. 기업인으로서 평가를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평가를 그러니까 받아야 되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뭐 역사가 제가 평가하겠죠. 셀프 디스란 말은 들어봤는데 셀프 칭찬은 또 처음 들었어요. 자화자찬 있잖아요. 아, 있는 말. 고사성어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하지 말라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또 요새는 PR 시대에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자기 PR 시대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그게 요즘 시기가 PR을 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네. 그랬는데 네. 요즘 그렇게 말들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 이용덕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다. 네. 여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게 뭐가 여자 평가력이냐?
라고 반응을 또 한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네. 니네 군대 가봤어? 그 말이거든요. 네. 아니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지원병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생각보다 또 쉽지 우리가 않더라고요. 말하는 여기서 간다는 건 남자들은 그냥 가게 되어 있지만 네. 여자들은 법 제도적으로 지원이 아니면 못 가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은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상관없이 가는 거면 여자들은 정말 지원을 해야 가는 거니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네. 남자가 아무리 아기 낳으려고 해도 못 낳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박사님한테 아기 낳아봤어요 하면 그거는 못하는 걸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를. 네. 서로가 다른 것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네. 되거든요. 이거는 할 수 없는 대통령이 결혼 안 한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좋게 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박사님은 참 말을 이쁘게 하신다. 그게 싫어요가 아니고 좋게 들리지 않아요. 참 좋은 말 같아요.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 정도 자리에 가 계시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그게 위원회에 가 있으면 그분들이 다 해본 건가요? 해본 게 아니죠.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가요. 처음에 환자를 수술할 때 그 의사가 메스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봤을까요? 안 봤어요? 안 해봤을 때 안 하는 해본 거예요. 거죠. 네. 우리는 모두 안 해봤기 때문에 설렘 마음으로 하게 되고요.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고 여러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넌 안 해봤으니까 못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로 본인도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본인은 애 낳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논리로 그러니까 치자면 댓글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애 낳아봤을지도 몰라. 아니, 어떻게 제가 한 얘기 네. 아니고 진짜 댓글에 댓글에 예.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서는 네. 이제 성전환 수술 같은 걸 하니까 아니 근데 얘기가 거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아니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용득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네. 그럼 본인은 대통령 해보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직무에 대한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보면 노동자의 아픔을 통감하는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이면서도 결박한 체질을 비하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뭐 따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서로 왈가왈부 얘기가 되게 많이 오갔어요. 이 이건 이제 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그렇죠. 이용득 의원을 반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왜 국회의원들 윤리위원회는 작동을 안 하냐는 거예요. 작동을 하죠.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그렇지. 거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름은 제가- 있어요. 그럼요. 이름 제가- 그러니까 명칭과 기구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윤리위원회 네. 또 작동한 걸 한번 뽑아봤었거든요. 봤더니 윤리위원회 작동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2015년 10월 15일 날 강동원 의원이에요. 네. 심학봉 의원이에요. 송영원 의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쳤는데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시는 윤리 수준과 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리 수준 사이에 네.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단어가 다른 거죠. 단어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말을 하면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그 그린 것도 어쨌거나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제목을 갖다 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 한 것도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국회의원이 한 건 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처벌의 엄격함 이게 더 작동을 해야 된다. 잣대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해야 거죠.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노블레스 오블레주 그런 얘기가 왜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좀 더 높은 무슨 어떤 걸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라면요, 아니면은 공직자라면요, 청렴, 결백, 윤리성,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면요, 일반 국민들은 더 풍자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수장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는데 네. 국민들은 그림 그리고 싶어지죠. 그럼요. 네. 그러면 국민들을 처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먼저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설가 최인원 선생님, 네. 이분한테 어떤 기자가 선생님 좀 외람되지만 소설가로서 수입은 그러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수십 년 네. 소설 쓰셨는데 그랬더니 최인원 선생님이
수입이라는 말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돈을 수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 윤리라는 것도 이제 아까 저 국회의원에게 적용돼야 될 윤리,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일반 윤리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윤리라는 말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네. 근데 그 뒤는 알아서 좀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림 하나도 처벌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재판이. 갔는데 그냥 두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렇네요. 윤리위원회가 좀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국회가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윤리위원회가 작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식물국회, 무능국회가 역시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되는 거네요.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살아있는 비글이 좋다. 알았습니다. 네, 결국 약간 좀 극성 맞더라도 잘못했던 거 잘못했다고요. 상대들도 비난을 해야 돼요. 왜?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이야. 너가 우리 명예를 더럽히면 너에 대해서 징계를 가한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최소한 막말, 도에 넘는 행동은 사라질 것이다. 네. 우아한 국회의원도 좋고요. 뭐 진짜 이렇게 뭐 비주얼이 강하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왜 비주얼 강한 국회의원 있었죠? 송호창 의원. 아,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아니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3대 그 미남 중에 들어간대요. 아, 미남이야 홍정욱 전 의원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 아니니까. 현직에서 네, 현직에서 포토 비주얼이라고 불린대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아무튼 누가 아름답고 멋지냐는 기준이 여러 가지니까. 네.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분 이번에요. 사고 하나 쳤잖아요. 어떤 거요? 안철수 의원 탈퇴하는 거 본인이 브리핑하고 네. 본인은 나는 나는 탈퇴 탈퇴를 안 고려한 한다. 적 네, 없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이제 좀 더 강화가 고양되었으면 돼야 돼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사회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갈 때 국회의 윤리 수준도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윤리 수준이 국민들의 윤리 수준보다 조금 좀 높았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국민의 희망사항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